안녕하세요. 나리스TV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이 책입니다. 기욤미소 아가씨와 밤. 자, 이 책인데요. 그 기욤미소는 이제 유명한 이제 그 프랑스 작가죠. 프랑스 작가인데, 뭐 여기에 이제 프랑스 앙티브에서 74년에 태어나서 그 니스 대학에서 뭐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해요. 여기 이제 뭐그 그 이제 자세하게 이제 저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기욤미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영품문고 갔다가 우연히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영품문고에 갔는데 어때 이제 작가 사인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기욤미소라고 해서 이제 그분 책을 사면은 사인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이제 저도 책을 하나 사서 이제 사인을 받았었죠.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가까이 지내던 친구한테 선물로 줬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나라 영화 기욤미소 작품 중에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라는 작품이 그 영화화 됐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꽤 재밌게 보면서 이제 기욤미소 작품을 직접 좀 읽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연한 기회가 되어서 제가 이제 최근에 그래도 이 중에서 현재까지로는 가장 또 최근에 나왔던, 이제 이 작가는 다양한 작품을 냈거든요. 상당히 다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아가씨와 밤이라는 책을 이제 제가 사서 읽어봤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영화되었던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라는 영화가 영화로 나왔을 때 아마 근데 엄청나게 히트했던 건 아닌 것 같고, 한 중박 정도 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영화 보면은 상당히 재미는 있는데 이제 재밌는 편인 건 확실한데 완전 엄청 재밌다 이것까지는 아니었고, 그러나 그래도 꽤 재밌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라는 작품이 영화가 더 재밌는 건지 책이 더 재밌는 건지는 제가 이제 읽어보지를 못해서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를, 그래서 그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영화는 그래도 한 꽤 재미있는 편에 속한다 요런 정도의 느낌을 제가 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더 재밌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제 어쨌든 뭐 그래도 꽤 재밌다 요런 정도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기욤미소 책 중에서는 지금 이 아가씨와 밤이라고 하는 이 책을, 그래도 워낙 기욤미소가 이 책도 보면은 그 이제 2018년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라고 되어 있고, 무슨 방송 6부작 드라마 제작 결정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제가 이제 그 어찌되었건 기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구매를 하게 됐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이제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 어떤 그 빈카라는 이제 여학생이 있고, 그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 주인공도 다 고등학생이고 한데, 어찌되었건 그 빈카라는 여학생은 그 이 모든 남자들이 선망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여학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도 그 여학생을 굉장히 혼자서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의 여학생에게 어떠한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이제 그 여학생은 이제 그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인가요? 그 어떤 알렉시라고 하는 선생님하고 이, 이 뭐랄까 연인 관계다라는 소문이 학교에 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니까 이제 성인이죠, 선생님은. 근데 이제 이 빈칸은 이제 고등학생이고, 그래서 이 고등학생 제자와 알렉시라고 하는 철학 선생님과의 사랑이 이제 학교에서 공공연히 아름아름 그렇게 소문이 돌다가, 어느 날 이제 주인공이 어찌되어 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학교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제 그 이 기숙사에서 이제 휴가를 얻어서 거의 다 그 이렇게 이 집으로 돌아가는 뭐 그러한 타이밍쯤이 되었는데, 그때 하필이면은 이 눈이 많이 와서 이제 주인공은 집으로 못 들어갔고, 그래서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찌되었건 빈카가 주인공을 이제 급하게 불러서, 주인공이 그 빈카의 기숙사 방에 갔더니 빈카가 갑자기 그 임신 측정기 있잖아요. 임신 측정 키트를 보여주면서, 임신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자기는 그 잠자리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알렉시가 강요했어 라는 그러한 어떠한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인공이 그 얘기만 듣고 굉장히 이제 화가 난,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은 핑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그 알렉시 선생님하고 공공연히 돌았던 소문이 진실이 되는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주인공한테는.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이성을 잃고 알렉시 선생님한테 가서 그래서 이제 린치를 가하다가 다짜고짜 이제 폭행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또 이 그 저기 주인공 말고 또 주인공 친구 한 명인가요? 같이 이제 어떻게 해서 어찌되었건 그 알렉시라는 선생님을 우발적으로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갑자기 빈칸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렉시 선생님의 시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육관을 그때 짓고 있었는데 그 체육관 벽에다가 콘크리트로 발라버려 가지고 그렇게 시체 유기를 해버리네. 그러고 이제 각자 이제 졸업 시간이 흘러 졸업하고 주인공은 소설가가 되어 있고 뭐 또 그 친구는 그 선생님을 죽이는데 함께했던 그 친구는 무슨 정치가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들의 미래는 펼쳐졌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몇십 년이 흐른 거죠.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근데 이제 25년 후에 갑자기 이 주인공에게 그 이제 그 누군가가 너가 핑 알렉시 선생님을 죽인 거라 안다라는 식의 그래서 이 주인공을 협박하는 그러한 내용의 어떠한 그 이 편지 같은 것들이 도착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스토리는 전개가 됩니다. 일단은 굉장히 흥미롭죠.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기대를 하게 되는데 글쎄요. 제가 너무 기대를 한 탓인지 기현미소 그 당신 거기 있어 줄려는 제가 소설로는 못 보고 영화로만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소설로서의 평가는 어떠한 느낌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영화로서는 그래도 꽤 그래도 재밌게 봤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완전 재미있어 요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재미있네 요런 느낌 정도는 나왔는데 아가씨와 밤은 조금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느낌을 사실은 좀 받았어요. 물론 뭐 기욤미소가 워낙 글을 잘 쓰는 작가라서 글 자체는 뭐 참 잘 썼다는 느낌은 드는데 이게 이제 약간 뭐랄까요 이 로맨틱 스릴러라고 해야 될까요? 경찰, 뭐 형사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존재들은 뒤로 빠져 있고 뭔가 그렇지만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과거를 밝혀내는 그동안의 스토리를 밝혀내는 어떠한 그 추리적인 느낌 그리고 서스펜스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이런 빈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된 이 주인공 남자 근데 또 주인공 남자를 사랑하는 또 다른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뭐 얽히고 설키는 그러한 관계들이 뭔가 이제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로맨틱 소설, 러브 스토리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이제 또 추리와 서스펜스가 함께하는 그러한 이제 장르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브 스토리와 서스펜스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딱 봤을 때 재미가 있겠죠. 재미가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판단이고 그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찌되었건 최소한 이 작품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너무 조금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이게 러브스토리 느낌의 우리가 그래도 이를테면 뭐 러브스토리에 관련 이제 뭐 영화라든가 책을 읽으면은 뭔가 책을 다 읽거나면 그래도 가슴 짠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가슴 짠한 느낌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이 서스펜스가 치고 들어와서 그 감동이 좀 줄어들고 이게 또 그러면은 서스펜스적인 어떠한 긴장감과 손에 땀을 쥐는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또 애매한 약간 러브스토리적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또 있다 보니까 이 어떠한 그 서스펜스적인 긴장감도 조금 줄어드는 그러한 형태로 제가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읽으면서.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뭔가 영화나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드라마로 제작이 결정이 되었다니까 6부작 드라마에서는 또 이제 훨씬 서스펜스적인 느낌이랄까 또 여러 가지 음향 효과랄까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어떤 분위기의 반전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랑스 방송에서 이제 제작 결정이 되었다는 거네요. 프랑스에 뭐 FR2 방송이라고 있나 봐요. 어찌되었건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졌을 땐 또 어떠한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스토리 자체는 그래도 상당히 탄탄하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반전들이 연이어 나옴으로써 뭐 나름의 어떠한 그 스토리적인 측면에서의 탄탄함이 분명히 있기는 있거든요. 그 기욤미소라는 작가 자체가 워낙 뭐 이 실력이 이제 인정받은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팬을 거느리는 작가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의심할 나위는 없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한 책으로서는 문장이나 이런 것도 참 잘 쓰고 그렇게 했지만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 두 개의 결합, 그 어떤 서스펜스와 러브 스토리의 결합이 뭔가 서로의 맛을, 조화를 살려주는 맛이 아니라 서로의 그 장점을 약화시켜버리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해치는 그러한 식의 결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상당히 조금 아쉬웠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 막 이런저런 반전들이 나오는데, 이 반전들이 읽으면서 사실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될 만한 반전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가가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불구하고 그냥 조금 그 임팩트가 약간 그냥 좀 밍숭맹숭하게 다가온 느낌이 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기욤미소 책을 다른 책들도 읽어봤으면은 그러한 작품들과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더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최소한 근데 이 작품만 봤을 때에는 어떤 기욤미소의 명성에 걸맞는 그런 정도의 어떠한 읽으면서 이제 굉장히 재밌다 요렇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 조금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 취향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굉장히 재밌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서 사람마다 일단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그게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어쨌든 저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제가 이제 다양한 종류의 책을 저도 많이 읽으려고 항상 그렇게 해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 읽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소설을 글쎄 이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떠한 성향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소설이 어떤 배경 묘사라고나 할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되는 그러한 소설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토리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이것도 이제 책에 보면 400페이지인데 여러 가지 묘사를 만약에 줄이고 썼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300페이지 정도로 줄일 수도 있었겠죠. 350이나 혹은 300. 근데 뭔 말이냐면은, 근데 대부분 이제 글을 잘 쓰는 작가들이 묘사를 굉장히 섬세하게 하고 따라 읽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상상이 이제 그 배경이나 이런 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죠. 그게 이제 작가들의 어떠한 이 테크닉이고 기술일 텐데, 물론 기욤미소도 유감 없이 그런 실력들이 발휘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어찌되었건 뭐 제 개인적인 그 느낌에 입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라서 일반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사실은 너무 배경이 자세하게 섬세하게 묘사되는 부분에 어떠한 그런 거에 많이 치중된 소설을 읽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피곤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스토리가 빨리빨리 전개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저는 좋고, 어차피 배경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만 묘사를 해주고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 스토리에 어떠한 지장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사건을 빨리빨리 연결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그 소설의 어떠한 스토리에 빠져들고 그 긴박함이 루즈해지지 않고 이 하이 템포로서 쭉 긴장감이 이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이제 배경 설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길게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그 어떠한 상상이 더 구체화되는 장점은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읽다 보면은 조금 이제 피곤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이 뭔가 사건이 전개되는 것에서 하이 템포로 쭉쭉쭉쭉 높은 피치로 쭉 가야 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좀 떨어뜨린다거나, 그러한 긴장감이나 어떠한 그러한 느낌들을,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일본 소설 설국이라는 소설이 있죠. 가와바타 야스나리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작가 이름이 혹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어쨌든 제가 기억이 되는데 또 찾아보면 되죠.
그 예를 들어서 배경 묘사에 있어서 제가 배경 묘사만으로 이거는 정말 재미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로면 가와바타 야스나리 맞네요. 할 정도면은 그거는 이제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거의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배경 묘사만으로도 너무너무 이 뭐랄까요, 이 뭔가 그 가슴에 뭔가 정말로 그거는 이제 그 배경만으로도 이 가슴에 뭔가 느낌을 주는 그런 어떤 굉장한 어떤 미학적인 느낌을 살려주는 측면이 있어서 차라리 그런 류의 소설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특히나 이 서스펜스가 들어가 버릴 것 같으면은 그 너무 그러한 배경에 대한 문장의 어떠한 그 많은 지면의 할애가 너무 많아진다는 것은 긴장감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묘소가 되지 않나, 그런 느낌들을 사실 받아서 사실은 이 굉장히 뭐 잘 쓰여진 작품이겠지만 좀 저한테 아쉽게 다가왔던 부분들이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서스펜스적인 느낌이 약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기 아시다시피 근데 러브 스토리를 쓰려면은 또 묘사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러브 스토리 플러스 서스펜스가 돼버리니까 이 묘사라는 것이 그 저기 이 뭐랄까 어떠한 그 자체만으로 감성을 주는 그러한 묘사로 가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그러면서 서스펜스의 긴장감을 떨구는 그러한 어떤 역효과가 나버린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조금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반전들은 굉장히 이제 이 작가의 기발함이 엿보입니다. 그 워낙 또 세계적인 작가고 해서 워낙 실력 있는 작가고 작품도 정말 많이 쓴 작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할 나위가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이게 아무튼 러브 스토리로 치중하기에는 정통 러브 스토리 책에 비해서 너무 아쉽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류의 어떤 연애물스러운 러브 스토리가 전혀 강하게 나오지는 않죠. 그냥 빈카라는 어떤 신비스러운 여성을 여러 남자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느낌들인데, 어쨌든 빈카의 그 신비스러움이 그 주변 인물들에게 치명적인 어떠한 그 삶의 방향을 가져와 버리는 그러한 이제 스토리들인데요. 근데 또 서스펜스로 보기에도 제가 뭐 재미있게 읽었던 여러 가지 서스펜스들, 그런 것에 비했을 때 조금 박진감이 약간 아쉽고, 그러한 느낌들 때문에 이 기욤미사 아가씨와 밤은 어쨌든 제가 사실은 상당히 기대하고 읽은 소설로서 기욤미소를 만난 건 처음이거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화로서 이제 만났던 것을 빼고는, 소설로서는 제가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소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기욤미소의 다른 작품을 다시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욤미소 자체의 스타일이 원래 이런데 저랑 스타일이 안 맞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는 훨씬 그런 뭐 박진감이 되었던 러브스토리가 되었던 굉장히 이제 느낌 있게 잘 나가는데 이제 이 작품만 그랬던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궁금증이 있고, 그러나 기욤미소 자체가 뭐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팬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팬들 거느리다는 표현이 이상한가요? 아무튼 여러 팬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욤미소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또 여지없이 즐겁게 읽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영화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그거는 이제 영화로서 꽤 재밌게 봤었는데, 영화로서 꽤 재밌게 봤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은 원래는 그것도 제가 영화로서 내용은 알지만 소설도 읽어봐야지라는 생각을 원래는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멈칫하게 됐어요. 이제 요거를 읽고 나서 이제 저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찌되었건 기욤미소 그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가 되었든 다른 작품이 되었든 한 번 정도 더 읽어봐야 기욤미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가씨와 밤 굉장히 스토리도 탄탄하고 정말로 작가가 고심해서 썼다라는 느낌은 강하게 받는데, 아무튼 그 어떤 뭔가 이 러브 스토리와 서스펜스의 만남이 되게 절묘하다기보다는 뭔가 서로가
된장찌개는 된장찌개 본연의 맛이 우러나야 맛있고 김치찌개는 김치찌개 본연의 맛이 우러나야 맛있는데 된장과 김치찌개가 약간 섞여버린 그러한 느낌에 있어서 조금 이제 아쉬움이 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아무튼 귀요미소 팬들께서는 읽어보시고 아무튼 근데 뭐 귀요미소 자체는 워낙 그 인기를 많이 끄는 작가라서 뭐 저기 소설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어떤 작품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추천되는 작가인 것만은 분명하니까 부담 없이 읽어보실 분들은 뭐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어쨌든 아가씨와 밤은 조금 아쉬웠다라는 정도. 감사합니다.